자, 여러분 시험 잘 봤습니까? 중간고사 이제 끝났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중간고사 때 좀 아쉬운 거 있었다면 잊어버리고 또 좀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는 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시간엔 특히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백성들의 고충이 너무 심했다. 잠깐만. 첫 번째, 백성들, 민중들의 삶이 너무 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고사에도 좀 내긴 했습니다만 이모군란 기억하시죠?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의 개화 정책과 신식군인에 대한 신식군인과 구식군인 간의 차별, 이런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구식군인들의 군란에 왜 도시의 하층민들이 가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개항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과 쌀값 폭등으로 삶이 힘들어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도시 하층민들이 가담을 했었죠.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난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실제 일반 민중, 농민들이 대거 가세를 하고 있었죠. 실제 정봉준의 공초문에서도 동학교도들보다 일반 백성들이 일반 농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개화정책 이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고, 이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이 삶이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어날 수는 없겠죠. 이 동학이 세력을 확장한 것도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뒤에 좀 나올 겁니다. 거부 밀란에서부터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은 뒤에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배경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다시 이렇게 민씨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이모군란 때 잠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으나 좀 다시 청나라에게 압송되고, 그 뒤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또 예전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민씨 세력은 이제 좀 부패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매관매직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나 관직 사느라고 돈 좀 많이 썼다. 관직을 이렇게 돈으로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 본전 생각 때문에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습니다. 백성들을 수탈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전만 뜯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신의 그 다음 승진을 위해서는 또 돈을 더 걷어야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기억하시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내륙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계기로 내륙시장에 진출한 특혜를 누리고, 일본 상인들도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일본 상인들도 덩달아서 최고 대우를 요구하며 나도 내륙시장에 진출하겠다 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내륙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주로 영국산 면직물을 내륙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쌀을 수입해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쌀을 가져가는지 국내에서 쌀이 부족해서 방공령이 내려질 정도로 쌀 수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이 내려질 정도로 쌀값이 폭등하게 되죠. 결국 이런 외국 상인들의 수탈, 경제 침탈로 죽어나는 건 농민들입니다. 이런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의 수탈, 그리고 외국 상인들의 경제적인 침탈, 이런 걸로 백성들은 더욱 힘들어지죠. 쌀값이 폭등하고 쌀을 사기 힘들어진 농민들은 부업으로 면포를 집에서 열심히 생산한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생산합니다.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글쎄 영국산 면직물, 그때는 옥양목이라고 합니다. 옥처럼 반질한 서양 옷감이라는 거겠죠.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원 엄마들이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친 면포는 팔리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남아있는 조금 안 되는 그 땅떼기라도 이제 팔아야만 하고, 그럼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상인들, 특히 일본 상인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들을 슉슉슉슉 사들여 가겠죠. 처음엔 자기가 못 사니까 조선인 명의로 사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은 조정래 작가님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사 독후감 수행평가에 보너스 있는 거 아시죠? 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이쪽에 써놨더니 이게 그대로 써지네. 이건 좀 지워야겠다. 그쵸? 너 안 지워지니? 안 지워지니? 얘야. 큰일 났네. 안 지워지네. 옮겨버리면 안 지워지는구나. 녹화되면. 다음부터는 잘 써야겠다. 네. 1860년 경주지방에서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은 인내천, 사람 곧 하늘이다라는 평등사상을 내세워서 서양의 천주교회, 서학이라고 불려진 천주교에 반대한다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게 되죠. 하지만 이 동학은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악한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교조였던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사교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 이제 2대 교주 최시영을 때에 이르러서 포접제, 이건 그 동학의 교단 조직입니다. 포접제를 정비하고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이런 경전을 좀 정비하고,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는 찬송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학에도 천주교도 보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포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도 이걸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포접제를 정비하고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이제 동학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교세가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 확장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된 우리 교조 최재우를 원상 회복시켜달라, 신분을 회복시켜달라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죠. 이런 교조 신혼운동이 점차 자주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죠. 정치적인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들 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탐관오리를 숙청하라, 외세를 배격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보훈 집회, 1893년에 있었던 보훈 집회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점점 주장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민중들의 가려운 것을 팍팍 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동학 세력들이 동학 교도들이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민중들은 뭔가 이 사회를 바꾸고 싶은 욕망들, 개혁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파고들면서,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고 파고들면서 이제 백성들이 동학에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욱더 농민이 조직화되고, 이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녹화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부 농민운동부터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